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어제 그 사무총장 누구죠? 서범수. 서범수 참 헷갈립니다. 서범수 사무총장이 임명직 당직자들은 다 사표를 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다른 임명직 관계자들은 오늘 회의에 최고위원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퇴를 네. 표명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회의에 정정식 정책위 의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쭉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정책위 의장은 할 말 없습니다. 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그 사실상 어제 그 서범수 신임 사무총장이 이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갖고 있는 당직자들 일괄사의 표명해 달라. 거기에 대한 사실상의 반항을 한 거를 저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일종의 침묵 시위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도 뭐 그게 크게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지금 저 문제를 가지고 버티는 게 과연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나타난 당신과 민심, 그리고 향후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재집권을 위해서 본인이 지금 어떤 그 시계추 역할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흐름에 진짜 역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정점식 저분이 정책위 의장이요. 이제까지 2021년 4월에 이제 선출직에서 임명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원내대표 러닝메이트에서 당대표가 임명하는 그런 임명직으로 바뀌었는데 이제까지 6명의 정책위 의장이 있었더라고요. 네. 김도읍, 유이동, 성일종, 박대출, 또 유이동, 그 다음에 정점식이에요. 네. 근데 정점식 전에 이 5명의 정책위 의장 있잖아요. 뭐 당대표가 됐던 비대위원장이 됐던 새로 들어오잖아요. 다 사의를 다 했죠. 표명했어요. 유일하게 비대위원장도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전당대회에서 63%의 득표로 당선된 이 한동훈 체제에 대해서 사실상 목리 부리고 이거를 사의 표명을 거부하고 있는 게 이 제도 바뀐 6명 중에 최초입니다. 최초. 네. 저는 솔직히 왜 버틸까? 왜 사퇴를 하지 않을까? 좀 이유라도 듣고 싶습니다. 당헌 당규에 뭐 1년으로 돼 있다? 그거 들었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관례다? 관례 아까 우리 지원님 이야기했잖아요. 다 사퇴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이제 예전하고는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 당대표 중심으로 해서 진용이 짜여지는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못하면 또 갈리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권을 잡는 사람의 가장, 또 당권을 잡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와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대표가 새로 들어섰는데 그것도 63%로 정말 이 당원과 민심이 변화해야 된다는 그 한동훈 대표의 어떤 이 주장에 동조해서 결국 표를 찍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아니 선출직으로 뽑힌 사람도 아니고 임명됐던 사람이 나 못 나가요. 나 저기 1년 임기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뭐 용산이 그렇다 등등 이야기 나오는데 만약에 윤 대통령이 당대표였으면 이 사람 가만 놔뒀을까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에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정권 들어와서 전현희 뭐 등등 해서 전부 다 돼 있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회의도 못 들어오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임기라는 거는 이거는 이 원내대표와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이 간다라는 그런 취지에 해놓은 것이지 지금은 원내대표는 물론 의원총회에서 뽑기 때문에 그거는 합니다만은 이거는 지금 다른 차원이잖아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그만두지 않을까라는 그 이유가 너무나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왜 말을 하지 않죠? 예. 자신이 그러면 하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무슨 정책이 있어서 내가 이거 반드시 관철해내서 그래서 계속한다라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입 다물고 있어요. 그럼 버티고 있습니다. 이 버틴다는 게 이게 결국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로 민심과 당심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변화를 거부하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나타난 당신과 민심을 거역하겠다. 아, 나는 마이웨이를 가겠다. 정점식이 선택한 것은 전당대회 결과와 정반대의 길로 가겠다. 그 선언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네. 정말 그런 소신이 있으면요. 떳떳하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지도 못해요. 어찌 보면 굉장히 비겁한 거죠. 이제까지의 관례에도 없던 일을 본인이 최초로 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조차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하나 그 감독님 그 경향신문이 뭐 단독 보도한 게 있어요. 그 용산 그 점심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윤한 90분 회동이 있던 날 저녁에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용산에서 2명이 나오고 여기서는 당에서는 한동훈 당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4인 회동을 했다. 아하. 근데 그 자리에서 정진석 실장이 정점식의 유임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한동훈 대표에게 전달했다. 네. 이런 게 오늘 이제 단독 일합시고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파악한 거, 네. 제가 취재하고 파악한 거에 따르면 이 기사는 명백한 오보입니다. 오보다. 아, 명백한 오보입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죠? 그날 낮에 당직 인선 이런 네. 건 당 대표가 책임지고 알아서 하라 그랬어요. 알아서 하라. 그런데 이 그날 저녁에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정점식 유임시키는 게 한 대표를 위해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했다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네. 앞뒤가 안 맞아서 봤더니 그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은 저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유임시켰을 때의 장단점. 본인들 나름대로 여의도 정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정점식을 유임시켰을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이런 걸 자기들 나름대로 그 정치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네. 얘기를 한 것뿐이지 거기서 한쪽으로 구부려갖고 정점식을 꼭 유임시켜야 돼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그 경향신문 기사는 그건 가짜 뉴스고 오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요약해 드리면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은 유임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어떤 유임했을 경우에 장단점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을 한 것이고 제가 취재한 바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굉장히 어떤 유임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아니 세상에 정책위 의장은 정식 의장 아니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능력이 뛰어납니까? 정말 너무너무 잘해서 그 사람 아니면 다 무너지나요? 저는 그동안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무슨 정책을 주도했는지 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자,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사태도 보십시오. 정책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뉴스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정재임 정책위 의장이 어떤 정책을 주도해서 대단히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냐고요? 전혀 없습니다. 자, 도대체 그럼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고집할까? 저는 그래서 언뜻 생각해 보면 혹시나 이 친윤들이라든지 뭐 용산에서 정점식 의장이 이게 뭐 우리 편이니까 반드시 이거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것인지 저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밖에 없어요. 즉 정점식 의장 본인이 저는 끝까지 버티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누군가가 이 정점식 의장을 실제로 백업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라는 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점식 정책위 의장 개인의 판단인지 아니면 그 배후에 또 누군가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뭐 그런 것 때문인지 그렇다면 이 정책위 의장 자리를 파워게임의 지렛대로 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 또한 이제 전당대회에서 나타난 당신과 민심의 정면으로 거역하는 행위고, 그리고요, 정말 이제 정점식이라는 정치인이 정책위 의장으로서 유능한 모습을 보여줬다. 네. 그러면 저는 친윤이라도 유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럼요. 예, 이번 TMF 사태에 대해서 지금 이 TMF 사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한동훈입니다. 지난 주말 토요일에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그게 당대표 되고 나서 첫 번째 1호 SNS 메시지인데 TMF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지금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 아닙니까? 예, 5, 6일이 지났는데 정점식 입에서 TMF 얘기 나오는 거 봤습니까? 뭐 당정 협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다음에 그 총포류 도검류 그 은평구에서 일본도 살인사건 묻지마 살인사건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저것도 정책위 의장 소관 사항 아닙니까? 네. 저것도 긴급 당정을 열어갖고 말이죠. 예, 법무부 와라 또 해당 부처 다 와가지고 거의 머리를 맞대고 이거를 어떻게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소지를 못하게끔 어디를 어떻게 손봐야 되겠다. 아, 그리고 굳이 국회에서 뭐 입법 사항이 아니고 시행령 개정이라든가 뭐 이런 거라면 정부 차원에서 다 조율하고 발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를 정책위 의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하나 제대로 한 거 있습니까? 최근에 터진 민생 사안 중에서 오늘도요, 최고위원 회의 때 보니까요, 한동훈 대표가요, 지난번 때 뭐 사과가 비싸다, 금사가다, 뭐다 했는데 사과 가격이 최근에 와서는 전년 대비 25% 저렴해지고 좀 안전 기미를 보이고 네. 있다, 뭐 이러면서 민생을 돌보는데 아니, 정책위 의장이 뭘 했냐고요. 그러니까 친윤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한동훈 대표가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변화하겠습니다. 민심에 좀 더 빨리 반응하는 정당으로 변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아니 당대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당직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빨리 반응하고 대책을 세우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이 지금 집권 여당이 매 하는 인사나 이런 걸 보면 뭔가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 자기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자, 지난 2년간 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았을까요? 저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능력 위주의, 정말 이 자질 위주의 어떤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검찰 다니는 후배니까 그리고 우리 같은 친윤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지금 이런 상황이 됐지 않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것도 그래서 좀 사람을 바꿔서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겠다. 네. 이 정말 당내 분위기를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인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딱 바리케이트를 치고 어이 여 넘어가면 안 돼. 여 우리 나발이야. 여 우리 원내대표 나발이는 당신 못 건드려. 저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저 김민전 최고위원 이야기한 대로 의견 다르면 원내대표 의견 따라야 돼. 당대표 그거 뭐 그냥 행정이나 하는 거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그러면 63% 민심은 누굴 보고 찍은 건가요? 추경호 원내대표 보고 찍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에게 정권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하라고 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걸 안 따르겠다고요, 지금? 네, 그래서요. 이제 어제 이제 서범수 사무총장이 일괄사의 표명해 달라 그랬는데 오늘 보자고요. 우리 어벤져스 멤버였던 홍영님 여의도 연구원장, 그다음에 서지영 전략기획부총장, 김종혁 조직부총장, 지금 저 대변인들도 그렇고요. 지금 정점식 말고는요, 다 사의 표명을 해갖고, 네. 원래 최고위원회 참석 멤버인데, 오늘 나오지도 않았어요. 네. 딱 지금 정점식 혼자 버티고 있어요. 무엇을 위한 목리죠? 이게 무엇을 위한 목리죠? 그러니까 버티는 것도 본인의 정치적 선택이니까, 그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고 쳐요.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나는 왜
그 서범수 신임 사무총장의 그 요구에 나는 왜 응할 수 없는지 최소한의 자기 입장이라도 밝히면서 뭐 버티더라도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입장에도 밝히면 그게 과연 맞는 소리인지 거기에 대한 또 당원과 지지자들의 판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심플한 문제거든요. 심플한 단순한 문제죠.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참 이 전당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그냥 계속 보면 소위 친윤이라고 또 친윤과 가까운 분들이 하는 이야기와 행태들을 보면 어쨌든지 간에 이거를 한동훈 대표를 제대로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 인사도 못하게 만들겠다. 지금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비서실장하고 사무총장밖에 임명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 이렇게 버티고 뭔가 목리 부리고 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참 저는 이거는 결국 이게 당이요 이렇게 되면 집권 여당이 거의 많은 길로 가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당 대표가 들어왔으면 결국은 세술은 세부대 더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냥 끝까지 못하게 그냥 버티고 하다가 그 노리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들 기득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 지키려고 지금 저렇게 해코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윤리위원장 있잖아요. 네, 윤리위원장을요. 지난번 그 황우려 비대위 때 네. 그 황우려 비대위원장이 또 임명을 했어요. 아니, 2달 하는 분이 왜 윤리위원장을 교체를 해요? 아, 그것도 참 이상하고요. 참 이 당 이게 어떤 인사라는 게 누가 봐도 공명정대하고 누가 봐도 그 얘기 듣고 나서 아 그래 그 자리에 그 사람이 갈만하지 거기 끄떡끄떡 하는 이런 인사가 돼야 되는데 아니 2달짜리 비대위원장 하면서 윤리위원장을 바꿔요? 네. 그건 뭐예요 또? 하여튼 뭐 할 걸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달랑 2달 동안 전당대회 준비를 위해서 하면서 저 같으면 최소한의 인사만 할 겁니다. 그렇죠. 그게 상식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본인은 전당대회 준비팀이잖아요. 네. 근데 5만 인사 다 하고 5만 사람들 다 만나고 다니고 무슨 뭐 자기가 대단한 대표가 되는 것처럼 뭐 다 하면서 실제로 뭐 한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인사 다 이렇게 알밖에 내놓고 뭐 달랑 떠나버리면 참 저는 이게 이 기본적인 태도와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저는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니 당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이 저 정도 그 깡다구와 끈기가 있으면 저 그걸 야권에 한번 발의를 해보십시오. 예, 야권에. 예. 참 이 문제는 저는 더 끌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당장 오늘이라도 저는 정점식 의장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도대체 뭔 지금 그러면 아니 본인은 그러면 한동훈 대표하고 일을 안 하고 싶나요? 안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각이 지면 이게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 이 민주당 비판한 거 그대로 그냥 부메랑으로 본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일 국민들이 꼴보기 싫은 게 내로남불이에요. 예. 예? 본인들이 그렇게 민주당에 있는 인사들, 저 알바끼 하는 사람들 그렇게 비난하고,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어디 지금 거기 있냐고 이야기를 했으면서 지금 이 하는 일이 뻔하지 않습니까? 네. 하는 행동이 보면. 네. 이게 뭐가 달라요? 아니, 오죽했으면 친윤 중진인 권성동 의원이, 오선 의원이, 정점식 의장이 한동훈 대표가 새로 등장했으면 사의를 표명하는 게 맞았다. 네. 오죽했으면 이제 친윤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시간은 정점식의 편일까요? 시간이 갈수록요, 버티면 버틸수록 이 정점식이라는 인물은 이 변화를 거부하는, 네. 예, 변화를 거부하는 수구가 되는 거예요. 수구가. 참 그래서 제발 좀 상식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민심을 거역하려고 그러는데 제발 좀 민심을 좀 수용하고 국민 눈높이에 좀 맞게끔 저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이 있지 않으면 국민들은 화가 납니다. 특히 당원들도 화가 나요. 왜 나는 이렇게 하라고 지금 했는데 왜 그걸 거부하고 안 하지? 민심을 거역한 정치 집단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결국 심판받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가장 무서운 게 민심입니다. 민심을 거역하는 정치 집단이 있을 수도 없고 살아남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딱 보여주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든 좀 변화되고 바뀌어서 지금 민주당과 대결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왜 한 명의 자리를 그렇게 하는 건지 혹여 이 뭡니까 트로이 목마처럼 생각하는 건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트로이 목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만들어서 선물해 줬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병사들 잔뜩 채워서 다 평온하게 있는 밤 사이에 다 나와서 그냥 점령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발상들을 한다는 것 자체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괜히 이런 쓸데없는 그런 이 발상들이 나오기 전에 저는 빨리 행동을 해서 한동훈 체제가 빨리 하고 정말 못하면 그때 가면 심판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줘놓고 권한을 주고 심판해야 되는데 권한을 다 안 줘버리고 잘못해 너 나가 이러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잘할 것 같으니까. 예,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이게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 전체가 전체적으로 많이 났습니다. 승자 없고 패자만 있는 그런 거고가 되는 거고요. 예, 이게 뭐 이렇게 버틴다고 해서 한동훈 리더십에 무슨 뭐라 할까 뭐 상처를 내고 한동훈 리더십을 흔들 수 있다? 만약에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버티고 있다면 그건 착각 중에 대착각이고요. 이제 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요. 네. 예, 그만큼 이제 어제 했으니까 뭐 오늘로 이틀째인데 뭐 이제 하루 이틀 안으로 다 정리가 돼야 되겠죠. 예. 자, 감독님 우리 여론조사 한 거 하나 보여주실까요?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한 조사가 있습니다. 최근 조사인데 윤 대통령 지지율은 36%가 나왔고요. 지금 36% 조금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40%, 민주당 지지율은 32%. 그러니까 조국당하고 합치면 거의 뭐 비슷비슷한 네, 지지도가 비슷하죠.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어쨌건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자꾸 이렇게 뭐 뉴스거리가 만들어지고 하면 지지율은 저 떨어질 겁니다. 지금 보시면 민주당 이 굉장히 지지율이 안 좋지 않습니까? 네. 빨리 이 정비를 해서 이걸 격차를 좀 벌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